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덕분에 여행 잘 다녀왔고요. 조금 기간을 좀 길게 잡고 다녀왔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가서 감기 나섰는데 다시 또 국내에 들어왔더니 감기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잠기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나은 것 같지만 또 다시 또 이렇게 감기가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 테마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또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희비가 갈렸어요. 코스피는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하락을 하고요. 아마 간밤에 여러분들께서 미국 시장을 좀 보고 국내 시장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 다우라든가 S&P 500, 나스닥,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든 지수가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아닌 디커플링이 발생을 좀 하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대로 국내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기사를 좀 보면서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3월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3월에 조기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현재까지도 존재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고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의 흐름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고용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지표들도 물가 지표들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이번에 중요시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요즘 최근에 저 PBR 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 전에는 HLB 그룹주들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가면서 좀 움직이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상승을 나왔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어떤 테마라든가, 그 다음에 그룹주들이 꾸준하게 상승한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 파동 상승한 후에 들어와서 또 다른 테마로 옮겨가는 지속성이 조금 나오지 않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쫓아가던 매매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 나기가 어렵고 손실이 더 오히려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느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것인가 그거를 보면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오히려 심리적으로도 편하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도 더 잘 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을 좀 매수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보면은 수출 시장이, 무역 시장이 정말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지배를 좀 하는 상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월 수출액이 546억 9천만 달러를 달성을 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8% 증가를 했고 열관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후에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이 좀 되고 있고요. 이제 주력 수출품이 좀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한 부분, 그 다음에 1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9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56.2% 증가,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는 62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해서 24.8% 증가를 합니다. 제가 연말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반도체를 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에 관련된 리포트도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이 리포트가 맞다.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재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수요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수출에서 딱 답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현대차 그룹주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연말에도 말씀드렸고, 1월달 초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 오늘은 또 이제 현대, 글로비스도 잘 갔고, 그 다음에 오비스도 잘 가면서 이 현대차 그룹주들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기아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가 나오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만큼 자동차 쪽에서 이 영업이익 쪽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시가총액 쪽에서도 어제 또 이렇게 기아가 동생했는데, 동생이 형을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오늘도 딱 하루 만에 다시 또 형이 이렇게 올라오고 동생이 내려가는 그런 흐름인데, 아마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자동차 부품들도 꾸준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에 이제 저 PBR 주 강세 보이기 전에 HLB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약주 쪽에서도 좀 보면은 HLB 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올해는 좀 보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요 HLB 그룹주들은 최근에 바람이 좀 강하게 불면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얘들은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추세는 살아있는데 파동의 조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 뭐 21선이라든가 61선 이하로, 제일 좋은 것은 뭐 61선 이하로 또는 120선까지 조정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면 좋겠죠. 가장 조정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보면은 이게 이제 일봉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이고 월봉이고, 제가 이달 초에, 지난달이겠네요. 1월달 초에 시장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보면은 11월달, 그 다음에 12월달에 2달 연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조정이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나쁜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빠르면은 뭐 1월 중순 이후에, 아니면은 이제 1월 말 지나고 나서 2월 달에 또 이제 1월 한 달 내내 조정을 좀 주고 2월 달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1월 달에 좋지 않았던 이 양봉을 아마 2월 달에는 이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일봉에서도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왔죠. 그리고 나서 1월 18일 이후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바닥을 좀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보면은 강한 양봉의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50, 20, 60, 120이 돼버려요. 아마 조만간에 여기에서 다음 주에 강세가 이제 나오는 흐름이 나와버린다면은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5, 10, 20, 60이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2월 달에 강세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렇게도 시장이 쉽게 상승을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그 고생한 것을 2월 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2월 1일이잖아요.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좋은 종목들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 그럼 이럴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에서 작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소형주 중에서도 코스피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소형주 쪽에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증권주들
뭐 키움이라든가 유한타라든가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그다음에 DB금융지주, 그다음에 교보증권 이렇게 보시면은 증권주들이 바닥에 있다가 얘들이 지금 확 튀어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증권주가 바닥에 있다가 튀어 올라온다는 것은 시장이 어때요? 올라가겠다라는, 상승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게 대장주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대장주를 찍기는 찍어야겠죠. 뭐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요 대신증권이 좋아 보인다. 그다음에 키움증권도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도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유한타 증권도 좋아 보인다. 근데 지금 보면은 키움증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지금 올라왔고요. 자, 대신증권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단기적인 상승세가 지금 당장 꺾이는 거 아니에요. 단기 상승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이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싼 가격에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게 상승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반드시 한 번은 꺾입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쉬지 않고 달리는 주식은 없어요. 다 중간에 한 번씩 달리다가도 쉬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한 후에 쉬어가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서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인 발표가 기대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주들 이런 것들이 상승세 나왔고, 뭐 지주사들도 하나라든가 CJ, LG, 뭐 SK 등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총선을 좀 앞두고 어느 정도 시장을 올려놓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책적으로 나올 확률도 높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답보 상태잖아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은 선거 같은 경우는 개별 이제 인물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또 선거 시작이 되면은 당을 보고 좀 하는 경향이 좀 있고 또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좀 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표가 이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그래야지만이 절반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기의 정책을 펼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 그 다음에 증권, 지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봐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덤비는 것보다는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그 구간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하나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자기서부터 1월 19일부터 해서 단기적인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얘들은 조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 조정 구간에서 잘 살펴보시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분석을 좀 하도록 할게요. 똑같이 11월, 그다음에 12월에 상승이 나왔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하락이 좀 더 깊었죠.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벤처 기업들이다 보니까는 자금력이 있어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출이라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그 다음에 현대, LG, SK, 뭐 이런 그룹들이 지금 돈이 없나요? 안 그러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이미 해전부터 사내 유보금들을 오랫동안 쌓아왔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율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IMF라는 것을 맞으면서 영원한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기업가들도 깨달고 국민들도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돈을 쌓아가고 또 리스크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것만 계속해서 투자를 좀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대기업들은 뭐 은행, 이 대출의 의존도가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금리에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는 코스닥의 지금 흐름을 좀 보면 1월 9일에 이제 찍고 나서 1월 10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봉을 봤을 때 4주 연속에서 현재 좀 하락세가 좀 나왔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85%에서 90% 이 단기적인 하락세가 다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닥이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하니까 이거 코스닥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시기는 이제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도 이제는 서서히 단기적인 바닥을 잡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코스닥 시장이 팍 치고 가버린다. 훌쩍,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양봉이 흐름이 강세가 나오게 된다 하면은 코스닥이 코스피에 키 맞추기로 해서 쭉쭉쭉쭉 따라가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강한 양봉 하나만 나오면은 그냥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단기적인 이 하락에 대한 변화가 급격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어려움이 이제는 마무리되고 있다. 85에서 90%요. 여기에서 하락한다 하면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거의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틀 해봐야 뭐 몇 포인트 더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이틀 정도 빠졌다가 또 이렇게 또 회복하면 그 이상으로 회복을 할 거니까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좀 하셔라는 말씀 드리겠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작년 말부터 해서 이야기를 좀 계속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단기 조정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 후에 또 올라갈 거예요. 반도체 시장 수출이 잘 되고 또 재고도 현재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지난해 지표 상황으로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지 않으면은 안 돼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이 나와야지만이 시장은 상승하는 거고, 또 시장이 상승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 양봉일 때 매수하지 마시고 음봉일 때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양봉 나온 날 매수하지 마시고 음봉이 나오는 날 매수를 하셔서
올 한 해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라는 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기아 어제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을 하죠.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IMF 때 워낙 주가가 하락세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가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많이 가고 있죠. 현대차도 오늘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요 현대차, 자동차 이쪽 애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현대 글로비스, 현대차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들이 요것들을 잘 보시고, 또 여기하고 또 하청업체에 관계된 애들 있잖아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애들이. 그런 애들을 좀 보셔야 된다. 현대 이하도 있고, 그 다음에 HL 만도도 있고. 근데 HL 만도는 조금 매집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좀 더 매집이 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또 이제 SL이 좀 많이 갔죠. 자동차 부품 해가지고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좀 하던데, 그 다음에 성우 하이텍도 상승세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상신 브레이크도 그랬고, 세원 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원산업도 그렇고, 그리고 화신, 그 다음에 서진 오토모티브, 삼성공조 등이, 그 다음에 한보 모터스. 자동차 부품주들 집중 있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화신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시세가 나왔었는데 올해 또 한번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닌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잘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HL 그룹, 그 다음에 두산 그룹들, 두산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요 두산 그룹들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잘 선택을 하신다 하면은 올 한 해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것저것 오늘 뭐 이거 간다고 해서 그 다음날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추격 매수하고 나서 며칠 있으면은 그 바람이 싹 가라앉을 거예요.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추격 매수를 해서 성공하려면은 내가 미수를 많이 써가지고 미수를 풀로 써가지고 추격 매수 해가지고 그냥 1% 뭐 0. 몇 프로 이렇게 먹는다 생각을 하고 치고 빠지고 하시면은 그냥 미수를 쓰게 되면은 똑같이 시장에서 1% 올라왔어도 그 이상으로 이제 미수를 쓰게 되면 잡아주니까. 근데 그게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걸로 해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서 이제 돈을 버신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한순간에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최대한 어때요? 줄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리스크를 올려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단계 밟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도의 길을 가시면서 투자를 좀 하셔야지만이 나중에 또 수익이 나고 나서도 또 자산을 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하겠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